안녕하세요, 로버튜브입니다. 현재 미 해군이 제주도 해녀들의 족보를 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들은 제주 해녀들의 DNA를 분석하고 또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해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계 장치 없이 맨몸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호흡 조절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 바로 해녀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물질이라고 부르며 해녀들은 바다밭을 단순히 채취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가꾸어 공존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혜는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오고 있죠. 때문에 해녀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 해녀 문화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며 세계 각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제주도 해녀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해군이 말이죠. UPI 통신은 제주 해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해군이 직접 제주도에서 연구를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연구이길래 주시하나 봤더니 다름이 아닌 병사들의 저체온증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었는데요. 미 해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병사들의 잠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북극이 군사적 요충지로 떠오르면서 수중작전을 수행할 때 차가운 물에서 체온 유지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세계를 재편하고 있고 북극과 남극은 천연 자원의 광대한 미개척 저장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접근과 적극으로부터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이 군사적 관심 지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저체온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주둔을 강화해왔으며 미군의 다양한 부서는 5대양 중 가장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75개의 대양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곳에는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30%, 전 세계 재래식 석유 매장량의 13%, 1조 달러에 달하는 히토르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UPI 통신은 미군이 잠재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독특한 장소로 눈을 돌렸고 그들의 시선이 해저에서 해산물을 수확하는 한국 할머니들에게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 1년 내내 잠수를 하는 제주 해녀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연구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280마일 떨어진 한국의 남쪽 휴양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해녀로 알려진 여성들이 1년 내내 전복과 소라, 미역 등을 얻기 위해 잠수를 하면서 바다를 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녀가 농업이 제한된 화산섬에서 정치적 갈등과 억압을 배경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여성들의 여성성과 강인함의 상징이자 섬 문화의 아이콘으로 살고 있다고 덧붙였죠. 또 1970년대 초반에 그들이 입고 있던 잠수복과 지금의 잠수복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초 조사는 워싱턴 대학교 문태석 교수에게 맡겨졌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녀의 유전적 추위 적응 특성을 찾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연구팀은 한국의 해녀는 추위에 맞선 사람의 강력한 표본이라면서 해녀의 후손이 해녀가 되면서 유전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일반적으로 해녀의 자손이 해녀라는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한 연구팀은 바다의 잠수해 해저에서 해산물을 따오는 어떠한 물질이 엄마에게서 딸로 물려지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모종의 유전인자가 생겨나진 않았을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제주도 해녀들에게서 이와 관련된 유전자 회로를 발견해야 합니다. 향후 북극이나 남극에서 전시해 해군 잠수부들의 능력을 최적화하려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겨울철에도 대대로 길게는 하루 8시간 동안의 물질을 해온 해녀들에게서 과연 연구팀이 열 회복력 등 유전적 추위 적응 특성을 찾아낼 수 있을지 정말로 궁금해지는데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사람 피부와 체내 미생물들이 주위 온도 강화에 대응해 어떻게 열 생성에 기여하는지 규명할 계획입니다. 이후 최종 목표는 해녀들에게서 찾아낸 단서로 유전자 조작 미생물군을 함유한 알약 또는 피부에 바르는 크림을 개발해 사용자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알약 또는 크림을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문태석 교수는 연구의 최종 목표를 이루게 되면 처음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준 해녀들을 기억하는 방편으로 알약이나 크림에 제주도 감귤 냄새를 주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는 연구이기에 해당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 역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궁금하다. 유전적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 엄마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디어 좋네, 진짜 참신하다. 일본 방사능 방류를 먼저 제재하지 않으면 해녀 연구도 다 날아가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 소식을 꽤나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수년간의 준비 끝에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던 2016년 당시에도 일본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자국의 해녀인 아마를 등재시키기 위해 일찌감치 활동을 이어왔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아마가 해녀의 원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해녀 문화는 무려 신석기 시대의 자맥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삼국시대에도 깊은 바닷속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고려시대부터는 전복과 미역을 채취해 왕실에 진상하였다고 전해지죠. 워낙 잠수기법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전수받아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 일본의 아마입니다. 일본의 주장인 무리인 또 하나의 이유는 해녀와 아마의 기술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아마는 나무통에 밧줄을 연결해 작업하거나 주로 부부가 2인 1조로 움직이며 한 명은 배 위에서 밧줄을 끌어당기고 다른 한 명은 물질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제주 해녀는 박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만든 부력 도구 태왁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고정시킨 후 홀로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작업 환경에서도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주 해녀는 마을 단위로 어촌계가 구성되며 개인이 능력만큼 작업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공동구역 내에서는 여전히 공동작업을 해서 참여한 사람 수로 공평하게 나누는 훈훈한 문화가 이어지고 있죠. 이에 비해 아마는 바다를 임차한 주인이 아마들을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해산물을 채취 후 채취량의 일정량을 주인에게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이번 연구 대상이 아마가 아닌 해녀로 결정된 것에는 오로지 제주 해녀만이 추운 겨울에도 물질을 하러 나간다는 사실이 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 해군이 괜히 한국의 해녀를 선택한 게 아닐 건데 쓸데없이 불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녀는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자산입니다. 다행인 것은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제주 해녀 문화가 세계 각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18년 스웨덴에서 제주 해녀 문화 홀릭이 퍼진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호주 해양박물관에서는 김영선 작가의 초대 사진전, 해녀, 바다의 여인이 개최되었습니다. 김영선 작가는 2015년에도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제주 해녀 사진전을 개최해 미국 최대 아시아 미술 행사인 아시아 위크 뉴욕에서도 소개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작가입니다. 2016년에는 프랑스 툴루즈 반느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해녀의 삶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민간 차원에서 제주 해녀 문화에 유네스코 등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시된 해녀 사진은 해녀의 삶을 깊고 넓게 해석하기 충분했고 제주 해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져온 파장은 세계인의 눈과 가슴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에 관한 해외 관심이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해 거제와 통영 등에도 해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해녀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해녀 문화 전승 보존회 해녀 문화 지도사는 젊은 해녀도 양성하지 않고 해녀 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녀라는 것은 책에만 나오는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해녀가 지속 가능한 하나의 직업으로 보존돼야 하고 문화로도 계속 전승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강인한 해녀의 삶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한 존재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고 세계인이 해녀하면 한국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독보적인 해녀 문화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